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로 여느 선거 때 같으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던 선거송도 조용히 사라지고 후보들의 거리 홍보 모습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출마자들의 홍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자칫 이번 선거가 후보는 알리지 못하고 유권자는 알지 못하는 아쉬움 많은 선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들이 많은데요. 그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KCNTV 한중방송에서는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알아보는 인터뷰 릴레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일꾼은 우리 손으로 뽑습니다. 우리 동네 출마자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꼼꼼히 분석하여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마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박용찬 후보 만나보시겠습니다. KCNTV 한중방송에 취재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먼저 후보님에 대한 소개를 하신다면요. 저는 그 MBC에서 27년간 방송 기자 생활을 해왔고요. 특히 MBC 백분 토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대표적인 MBC의 토론 프로그램인데 그 백분 토론 앵커로서 진행자 역할을 한 2년간 해왔고요. 그리고 MBC의 대표 메인 뉴스, MBC 뉴스 데스크의 메인 앵커를 저 1년... TV에서 많이 뵀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MBC 뉴스 데스크의 앵커를 한 1년 반가량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 백분 토론을 진행하면서 상대방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러한 훈련, 그러한 작업을 해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 영등포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러한 대화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그러한 정치 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이 영등포5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어떤 얘기를 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곳 영등포5은 제 고향입니다. 저는 영등포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영등포로 와서 지금까지 45년간 영등포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영등포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모두 졸업했고요. 그리고 제 청년 시절, 그리고 중년 시절, 그리고 지금 작년에 이르기까지 영등포에서 45년간 거주해왔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영등포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강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각종 경험을 하면서 우리 세상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쌓아왔고요. 그러한 경험과 인식의 지평을 바탕으로 이곳 영등포에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출마하시는 후보님들 보면 모두 공약 같은 걸 거시잖아요. 네. 후보님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소개하신다면. 공약을 여러 가지 공약을 지금 구상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혁신교육타운이라는 공약을 지금 제시할까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혁신교육타운이라는 구상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교육 쇼핑몰, 교육 백화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영등포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많은 젊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영등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 그야말로 교육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엑소더스 현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혁신교육타운이라는 공약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혁신교육타운은 교육 쇼핑몰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혁신교육타운이 실제 성사가 된다면 교육의 후진지역 영등포가 그야말로 신교육 1번지, 교육의 메카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공약이라면 자원봉사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그러한 자원봉사 우대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에는 수많은 그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시는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원봉사라는 일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목격했듯이 정말 위대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위대한 일을 하는 그야말로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홀대하고 있다. 그런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영등포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집거해 있는 그 중국 동포타운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예. 그 중국 동포들에 대한 공약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우리 중국 동포들이 영등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중국 동포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게 좋을 것인가?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림동, 신길동에 정착한 우리 중국 동포들이 이 지역 현장의 원주민들, 한국 주민분들과 그야말로 케미스트리를 할 수 있는 소통과 대화 그리고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한마을 주민으로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작업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그러한 호흡을 가지고 일궈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책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비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너무나 많은 비자가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 중국 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자 문제를 좀 간소화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살펴봐야 될 대목이 의료보험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 동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의료보험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 게 좋을런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 동포들에 대한 뭐 바라는 점이라든가 그런 건 혹시 있으신가요? 글쎄요, 우리 중국 동포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현명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같은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이번 코로나 사태 위기를 정말 잘 극복하고 있다. 역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중국 동포들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는 좀 낙후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여의도는 그래도 뭐 한국의 정치, 경제, 금융, 언론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고 신길동은 또 뉴타운 개발로 하여 변화되고 있지만 대림동은 큰 변화가 없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혹시 대림동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그 구상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지금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이 대림동 발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림동 발전 방향은 그야말로
기본과 상식을 축적하는 일이 시급하다, 절실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림동에서 산적해 있는 현안 중에서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그리고 중국 동포들과의 소통 문제, 이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 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대림동뿐만이 아니겠죠. 그야말로 클린 무브먼트, 영등포 클린 무브먼트, 영등포를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는 그런 클린 무브먼트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우후죽순 많이 난립해 있는 간판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도 필요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문제, 청소 문제, 그리고 주차 문제도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좀 그런데 같은 당 소속이었던 그 이정현 후보가 영등포로 출마지를 변경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 혹시 후보 단일화 같은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지금 저희 지역에서 보수 후보가 2명 나오는 것은 무척 곤혹스러운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수 후보가 1명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지금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요. 저 역시 그러한 주민들의 열망을 받들어서 단일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겠는가 그 대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단일화를 위한 어떤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 그 부분도 제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후보님의 강점과 단점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스스로 제 강점과 단점을 말한다는 게 좀 쑥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인터뷰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화가 되는 사람이다 라는 점을 좀 내세우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한 학부모님을 만나서 장시간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박용찬 후보는 그래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무척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역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은 대화로부터 시작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제가 정치인으로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너무 좀 차분하다, 기성 정치인답지 못하다 라는 그런 지적을 가끔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너무 얌전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되지 않을까요? 요즘 국회 모습들이 안 좋게 비춰지는데 차분하게 진행한다든가 하시면 오히려 더 장점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와 4.15 총선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선거운동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코로나 사태고 정치는 정치고 선거는 선거일 뿐이다. 이 코로나 사태와 선거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찌됐든 코로나 사태는 하루빨리 우리가 극복해서 종식시켜야 하고, 선거는 선거대로 우리가 원래 일정대로 치러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선거활동 과정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선거운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조용하게 유권자에게 스며들듯이 다가가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영등포에서 오래 살아온, 그야말로 영등포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남다른 그런
적임자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영등포가 그동안 너무 오래 제자리에 머물러 왔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별다른 변화 없이 너무 침체되어 있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침체된 영등포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의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야 된다. 새로운 리더십이 반드시 들어와야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후보 토론 같은 거 뭐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토론은 언제라도 어디에서 해도 저는 대환영입니다. 특히 4월 3일 날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후보자 합동 토론회 이외에 그 어떤 토론회도 저는 적극 환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선거다. 이번 선거는 김민석 대 박용찬의, 그리고 박용찬과 김민석의 대결이 아니다. 두 사람의 대결을 넘어서서 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정말 엄중한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만큼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은 매우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서 탄생한 정당이 바로 저희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단순한 자유한국당의 후신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당까지 같이 하나로 뭉쳐진 정당입니다. 왜 이렇게 뭉쳐졌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정을 바로 잡고자, 민생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이렇게 상고 끝에 새롭게 탄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그러한 투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취재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아주 질문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네.